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15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성입니다. 네, 수요일에 비가 내리면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네.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허리가 당신을 아프다는 말씀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관절이 아프다든지.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아, 이곳저곳 그렇군요. 쑤셔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네. 창문을 열었더니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좀 오죠? 네. 지금도 내리고 있습니까? 네, 비 옵니다. 부슬부슬. 부슬부슬 예. 옵니다. 이게 눈이 와야 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새벽에 출근할 때 교통 때문에. 저희 큰일 나요. 근데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날씨가 조금 추워야 되는데 아니 겨울에는 그쵸. 추워야지 네. 농사가 잘 된다는 우리 오늘 되게 할머니. 따뜻해요. 예, 근데 오늘까지 따뜻하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금요일 날 주말 정도에 약간 추위가 오지 않을까. 아니 이제 날씨까지 예상하시는 거예요? 기상청이세요? 근데 일단 제가 네. 아침에 나올 때 굉장히 모호합니다. 옷 입을 때. 오늘 추울까? 비가 올까? 네. 눈이 올까? 생각해서 옷 입을 때 고민하기 때문에 매일 보거든요. 네, 근데 네. 이번 주에 주말에 좀 춥더라고요. 아, 금요일부터? 영하 한 10도 이상 떨어지는 걸로 봤습니다. 제가. 원래 겨울에 비 한 번씩 오면 추워지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것은 네. 제가 조금 북쪽에 산다는 거. 이를 아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날씨도 전해드립니다. 날씨 요정 장우석 부사장과 함께 네. 잠시 후에 또 미국 시장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또 우리 데이터맨 바꿨습니다. 네, 바꿨습니까? 데이터맨 전혜연 부장과 함께 오늘은 또 종목 하나 굉장히 유망한 종목으로 굵직한 예. 종목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또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잠시 후 미국 주식에 비치다 이항영 교수와 함께 월가 이야기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이 쉬어갔습니다. 네. 쉬어가서 그렇습니다.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더 걱정이 늘어나고 많으시죠? 있죠. 주식을 팔 걸 네. 후회한다는 분도 계시고. 조금 정리했다가 예, 다시 살 그렇습니다. 걸. 또 일부 분들은 조금 네. 더 빠지면 사겠다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그런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닌가 싶고 또 파월이 오늘 끝나고 장 끝나고 밤에 네. 끝나고 아마 목요일 새벽에 될 것 같은데 그때 어떤 말을 할까 입에 좀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떤 말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하겠죠. 잘 계십니까? Hello 네, everyone. 뭐 그런 거 네. 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말을 굉장히 궁금한 건데 오늘 인플레이션 한번 블라블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한번 보기 전에 네. 제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연준 회의하고 인플레이션 지표 우려로 하락했다고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파월 연준 의장이 입을 좀 주시하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입을 주시하는 말이 말을 주시하는 거죠? 그렇죠. 알아서 입술 해석하시겠죠? 모양, 뭐 그래서 립글로즈를 발랐나 이게 아닙니다. 입이 텄다 안 텄다, 예. 뭘 발랐냐 안 발랐냐 이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네네. 같고요. 지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1.14%가 빠졌고 S&P 500이 0.75% 다우가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0.30%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심을 발휘할 때 했지만 네. 다시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살짝 밀렸어요. 예, 살짝 밀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그랬지만 여러 가지로 기술주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대변한 게 아니겠습니다. 네. 어제는 또 관련된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얼마 전 소비자 물가지수 이어서 오늘은 생산자 물가지수 이게 PPI? PPI죠. 네. PPI인데 전체로 보게 되면요. 네. 예상이 0.5%, 실제가 0.8%, 근원은요. 예상이 0.4%, 실제가 0.7%가 나와주면서 연간 9.6%, 7.7%가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예상보다 높았어요. 그렇죠. 높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 최근에는 뭐 6%, 7% 기본입니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이 빨라질 거 아니냐라고 내용이 나왔고요. 할 수 없이 제롬 파월 연준에 입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딱 이렇게 보면 여러분도 혹시 9.6%면 감이 오십니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모르겠어요. 원래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었죠? 예, 제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 같이 네. 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머. 이 PPI는 10년 동안 10년 전에 만들어진 지표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쑥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너무 가파른데요? 주식이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예, 일단은 여러분들 그만큼 물가 많이 올라왔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9.6% 근원 PPI가 7.7%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조금 진짜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고 이게 뭐 안할 소비자 수가 없죠. 물가지수, 생산자 네. 물가지수가 네. 다 이렇게 오르니까 정말 좀 확실한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있어야겠죠. 하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근데 들 수밖에 그 없네요. 예전에 그 파월 연준이랑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만 네. 제가 이제 그 갖고 온 말을 갖고 왜 떨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선제적인 금리 인상은
하지 않겠다. 금리 그 근거가 충분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했는데 이미 차고 넘칩니다. 근거가. 넘쳐나네요. 예, 넘쳐나는 것처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택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19.5%, 수입 물가가 10.7% 주로 수입하는 국가니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PPI가 9.6%, CPI가 6.8%, 네. PCE가 5.1%로 대단히 많이 올라간 수치를 보였다. 이 정도 근거면 충분하게 남지 않겠습니까? 그쵸. 해서 만약에 진짜 더 가파르게 금리를 살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우려가 시장에 팽배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근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실 안 된다,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할 부분도 사실 없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고 지난번 바이든한테 불려가고 큰 미션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 뭘 또 불려갑니까? 불려갔다기보다는 네. 그냥 갔나요? 예, 자기 소환, 자발적으로? 소환, 소환했다. 예. 소환이나 불려갔다는 같은 말인데. 어쨌든 만나서 불려갔는데 어떤 큰 미션을 받는 게 인플레 네, 잡아라는 맞아요.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와 관련한 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오늘 목요일 새벽에 네. 입을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오늘 보여드릴 표는 이렇게 그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드린 건데 혹시 국민들, 미국 국민들의 그 지출 현황을 좀 보시면 되게 좋은데요. 네. 딱 보시면 볼까요? 바로 보겠습니다. 전체 100%에서 임대료가 35%입니다. 임대료가 뭐 집값이나 집값, 임대료 가게 뭐 이런. 대부분 다 월세 내시거든요. 미국 아시지 미국은 않습니까? 월세 문화죠. 전세가 없죠. 그렇습니다. 근데 월세가 상당히 비싸요. 그쵸. 뭐 100만 원, 200만 원 기본이기 때문에 그게 35%. 그다음에 교통비, 휘발유 포함이다. 16%. 식비가 12%인데 이게 다 사실은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기름값도 올라가고 식비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에 임대료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네. 이 얘기를 듣고 제롬 파웰 이제 상당히 좀 개성을 두들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서민들 살려야 된다 생각 때문에 조금 더 가파른 테이퍼링, 가파른 금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고 있는 네, 거죠. 미국은 물론 뭐 임금 인상도 계속해서 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저런 식으로 사실 보면 임금 인상률보다 훨씬 높은 수치인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나타나고 있는 게. 근데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밖에 없겠네요. 특히 이제 뭐 임대료가 가장 치명적인 게 아닌가. 집값. 예, 집값이 그래서 보통 제가 알아봤더니 네. 전화해 왔죠.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집값 어떠냐? 예, 한두 명 있습니다. 제가 네네네. 미국에. 근데 했더니 뭐 3 내지 5% 많은 곳은 10%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100만 원이면 10만 원이 올라간 거예요. 너무 예, 부담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연봉이 그렇게 올라갔나 보면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많이 올라가봤자 물가 상승률보다 사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죠. 예, 그래서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 보여드리는 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을 잡는 그런 연준의 정책들은 이제는 좀 기정사실화로 우리가 좀 예. 깔아두고서 가는 게 좋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또 그 간밤에 또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요. 이분이 오랜만에 또 저희 화면에 등장하시네요. 일론 그 머스크. 유명한 잡지 아닙니까? 예. 팀에나 타임지. 잡지? 팀에? 팀에. 잠깐만요. 제가 농담하려고 했더니 네. 또 타임즈라고 말씀하셨고 팀에. 예. 과거의 말입니다. 아주 유명한 모 연예인이 네. 이 타임즈를 팀에라고 읽었다는 또 그런 그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요? 네, 라디오 팀에? 과정에서 팀에라고 했는데 김흥국 씨인가요? 아니 그 이름을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분이 네,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일단은 올해 인물로 뽑혔는데 상당히 이런 사실 잘 되는 일이죠. 상당히 좀 개혁적인 분이고 혁신의 아이콘이니까. 올해의 인물. 올해 인물. 뭐 이달의 인물이 아닙니다. 올해 2021년에 올해 인물로 뽑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표지에 나왔는데 솔직한 얘기를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다 좋은데 간밤에 그 도지코인 관련한 그 발언이 나와주면서 그러니까 약간 우려가 좀 나왔던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도지코인에 대해서 채굴 뭐 이런 발언에 있어서 좀 좋게도 얘기했다가 안 좋게도 얘기했다가 오리무중이에요 지금.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 네. 나오지 않습니까? 화성인이라고. 화성인. 예, 일론 머스크는 화성인이다. 저희가 화성인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분의 발언 하나에 시장이 움직이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이야기를 하든지 말든지 그렇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죠. 이렇게 귀를 막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반영이 안 되는 게 되더라고요. 바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조금 어제는 주가가 좀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바로 이어서 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겁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랜만에 기술주가 다시 한번 빠지는 그런 모습 아니 보였고. 근데 왜 네. 좀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빠지는 그런 모습. 어제는 덜 반도체가 빠졌으니까. 빠졌는데 오늘 올라갔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오늘 왼쪽으로 옮겨간 거죠. 하다 네. 보니까 빠지는 그런 모습. 특별한 기사가 없었습니다. 어도비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고 네. 2번은요. 우리가 펄을 얘기할 때 가장 높은 펄을 자랑하는 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모여있는 저런 것들입니다. 세일포스닷컴이 100배 이상 보여주고 있고요. 서비스 나우라가 밑에 있는 거 나우가
600배를 보여줍니다. 네. 퍼가. 그런 것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비싼 주식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2번이고요. 3번 테슬라가 빠진 걸 아까 얘기했고 네. 또 일론 머스크가 지금 주식을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쵸. 팔고 있는데 지금까지 판 물량이 127억 달러 정도인데 앞으로 50억 달러 정도 물량이 더 나올 걸로 보인다. 하니까 더 빠질 걸로 보이고 있고 네. 옆에 껴있는 포드는요. 포드과 GM은 어제 토요타가 350억 달러에 달하는 전기차에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경쟁이 심화되는 그런 국면을 우려하면서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은 아시겠지만 지금 금리 인상이 또 우려가 되는 그런 네. 모습이니까 오히려 금융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5번은 또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백신 관련 기업들 편하게 올라갔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6번이 컴캐스트를 비롯한 인터넷 관련 기업들, 네. 인터넷 가입자를 모으는 기업들, 그다음에 통신 기업들인데 제가 이틀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카톡으로 주로 통화하다 보니까 007 공고 안 누른다. 아니 진짜 그 이유 때문이에요? 국제전화 그 사용의 양이 줄어서? 정말 그 이유 때문에? 저를 의심하시는 아니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아니 사실 국제전화의 비중이 얼마나 클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기본적으로 경쟁은 깔고 가고 네. 그게 더 꼭지를 누른 셈이다 라고 본 거죠. 근데 네. 솔직한 얘기로 지금 여러분들 통신기업을 보신다 그러면 네. 자 좋습니다. 인플레이션 올라갔어요. 전화 안 쓰시겠습니까? 쓰죠. 그 3만 원, 4만 원, 한 10만 원 내시죠? 아니요, 저는 요금제 되게 싸요. 알뜰폰? 아니에요. 그냥 올해 가입했고 오래 자급제 써갖고? 제가 돈 주고 사서 써서 한 3만 얼마? 그럼 뭐 얼마 안 쓰게. 네. 018 아니시죠? 018, 017. TCS. 예. 근데 이런 분들도 3만 원 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까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줄이겠다. 못 줄이죠. 더 이상 줄일 게 없어요. 그래서 통신기업 다시 네. 올라가는 웃기는 모습 보였죠. 통신비는 네. 어쨌든 고정비로 계속 유지될 그러니까 것이다. 무조건 낼 돈이니까 3만 원, 5만 원 낼 것이라는 게 내용이 나와주면서 그리 이익이 감소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좋은 느낌 해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맵을 보니까 또 어제는 덜 올랐던 종목들은 좀 덜 빠지고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의 조정이 좀 순환매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지금 하루 더 빠졌다. 뭐 오늘은 좀 반등할까 이런 일희일비하는 단기적인 기대감보다는 어쨌든 어제 우리 문 의원님과 이야기했던 것처럼 FOMC 끝난 후에 그 시장에 대해서 좀 함께 기대해야죠. 그러면 끝난다 그러면 이제 목요일 날 새벽 이후가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럼 목요일 날 한 3시 25분경에 장이 올라갑니까? 새벽 3시 25분경에. 잘 모르죠. 자꾸 그런 걸 저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왜냐하면 그렇게 네. 솔직히 얘기로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여도 앵커도 알고 있고 네. 저도 알고 있는데 그날의 투자자들의 심리, 기분이 별로 좀 안 좋아. 그러면 모르겠다. 또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금리 인상 더 빠르게 하고 또 테이퍼링도 더 많이 한다는데 팔아야지 이러면 또 하락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힌트를 드리면 오히려 끝났다고 해서 불확실성 해소를 먼저 집중하는 것보다는 네. 제롬 파월 연준이 입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이분이 강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뭔가 조금 금리 인상을 더 할 것 같은 테이퍼를 가속화시킬 만한 힌트를 줄 때 그게 네.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입을 자세히 보시면 어떨까. 아마도 그 모 유튜브에서 보시게 되면 그 라이브로 중계할 겁니다 아마. 그래요? 보통 이제 영어 잘하시는 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뻔한 시나리오로 장이 그렇게 올라갈 것 보이진 않고 다만 이제 산타를 가까워지면 크리스마스 가까워지면 네. 물론 통계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가겠지만 글쎄요 목요일 날까지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심심한 제 이번 주에 완전 시장이 판도가 달라질 거는 기대하기 좀 어렵다. 그렇죠.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다만 지금의 하락을 멈추는 정도로 한번 좀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정리해봤고요. 잠시 후에는 하나금융투자 전내연 부장과 함께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여봐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청정 제주의 유기농 양배추로 만든 이즈비 맛즙이라고 하옵니다. 속이 아주 편안해지는구나. 이즈비. 아주 맛도 있구나. 제주의 유채꿀과 유기농 브로콜리, 유기농 당근, 유기사과도 함께 넣어 만들었다 하옵니다. 이즈비 양배추즙. 이즈비, 바로 내가 찾던 즙이로다. 정성껏 기른 양배추로 만든 이즈비 맛즙. 어서 네이버에서 이즈비 맛즙을 검색하도록 하거라.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전략과 업종별 시장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경수 센터장이 이끄는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3명, 메리츠증권과 함께 2022년 투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께는 자동차 섹터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연구위원의 3시간 특강과 277페이지에 달하는 레포트도 함께 드립니다. 또한 투자의 기초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어 큰 호응을 받았던 투자의 정답을 얻는 책 읽기 강의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2022년에 주식시장을 미리 보고 박성진, 최준철 대표와 함께 투자 철학도 세울 수 있는 기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자, 저희가 그 메리츠증권과 함께하는 내년도 시장 준비 관련된 강의를 지금 절찬리에 여러분께 네.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료로 뭐 책 읽기 강의나 뭐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걸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내년도 시장이 올해 작년보다는 녹록지 않다, 좀 어려울 것이다, 좀 대응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예. 말만 그렇게 하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으면은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대응은 메리츠증권과 함께하면 네.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왜 웃죠? 아니, 너무 광고 멘트를 자연스럽게 하셔가지고. 아니 예. 광고 잠깐만요. 안 어울리세요. 제가 안 할게요 그냥. 알겠습니다. 예, 메리츠증권과 죄송합니다. 함께하는 죄송할 줄 예, 알았고요. 알겠습니다. 예. 요 강의 꼭 함께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상업적인 건 제가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부사장님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번 바로 만나봐야죠.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데이터맨 전혜원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진짜 오랜만. 데이터맨 괜찮죠? 네, 좋은 것 네. 같습니다. 아니 요정보다는 훨씬 나아 보입니다. 아쿠아맨 이런 거 생각나고 아, 네. 예, 데이터맨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뭐 어떤 네. 집중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오셨는지가 궁금한데 네. 제 솔직히 제가 딱 뵈면 네. 최근에 어떤 고객분들의 동향을 네. 알 수 있는 중요한 분이니까 네네. 최근에 이제 야 좀 팔았으면 좋겠다 라든지 아니면 못 사신 분들 사면 어떨까라든지 여러 가지 어떻게 나옵니까 고객분들 고객들의 반응이? 분위기가 어때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위기가 다 있고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상황이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FOMC 앞두고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어느 정도는 현금 챙겨놓고 현금 지켜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거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고 금리 인상도 이미 시장이랑 소통되면서 다 반영된 거 아니에요. 뭐 그냥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잖아요. 미국 주식은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 네. 결국은 이 FOMC 이후에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심리로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거는 섣부르게 예단해서 베팅하고 이럴 수는 없어서 네. 일단은 두 가지 모습들이 다 나오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또 스탠스 잡기가 참 쉽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결론은 예. 어쨌건 FOMC 이후에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 해소가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약간의 좀 가격저는 메리트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좋은 기업들 네.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보고 있습니다. 네. 훌륭한 멘트였습니다. 네.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니 왜냐면 그런 식으로 고객분들을 좀 어르고 달래고 네. 네. 보듬어줘야지 네. 그냥 바로 팔고 막 이런 거 안 됩니다. 네. 좀 듬직하게 잘하시는 거 맞습니다. 제가 가르친 대로 하시니까 좋아 감사합니다. 보입니다. 아니 부탁드립니다. 장 부사장님이 우리 전 부장님을 굉장히 애정하는 게 너무 느껴지니까 네. 이제 광고와 애정 발산은 제가 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중도를 지켜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라겠고요. 예, 오늘 기업을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네. 사실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예전부터 그 이모항영 교수님께서 되게 또 많이 언급하셔가지고 그렇죠. 저희는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기업이 네.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기업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이 좀 길어요. 네, 인투이티브 서지컬 티커는 ASRG. ISRG입니다. IS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ISRG 예. ISRG. 기업 이름을 그대로 직역하면은요 네. 직관적 수술이라는 의미예요. 인투이티브 서지컬. 예, 그래서 이름이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 직역으로 딱 와닿게 종목명을 보셔도 좀 느낌이 오실 것 같고 뭐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시황적인 부분이나 네.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일 수도 있는데 뭐 여러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는 또 똑같은 얘기하는 것보단 이제 좀 그래 우리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종목을 탐구하고 네. 그러자는 의미에서 또 오늘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자료를 보면서 좀 소개를 네. 해드리면 네. 며칠 전에 그
안석훈 팀장님이 나오셔서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ETF를 소개해 주시는 걸 저도 잘 봤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다들 한번 복습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네. 예, 그 의료기기 메디컬 디바이스 ETF가 IHI라는 코드를 쓴 ETF가 있고 그 탑 10 기업이 현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뭐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이나 뭐 에버트 레버레터리나 다나허, 메드트로닉 이런 기업들은 어느 정도 좀 알려져 있고 스트라이커도 워낙 죄송합니다. 많이 알고 계시고 덱스컴도 그렇고요. 네. 근데 이제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이름도 길고 네. 예,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 수술 기계 명칭은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을요? 예, 땡땡땡 코드에 들어온 땡땡땡 코드. 네. 예, 뭔지 아세요? 네, 그렇죠. 그 유명한 화가. 네, 그렇죠. 뭐죠? 네. 다빈치. 오. 아니 잠깐만요. 맞습니다. 맨날 저 놀리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기분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저한테 아는 거 물어보면 예, 이런 깨달음을 기분입니다. 얻었습니다, 방금 전에. 똑같이 해드려야 그 기분을 알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목을 가다듬을 수 있는 네네.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부러, 예. 네,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현재 6번째 편입 기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탐구하는 의미로 오늘 인투이티브 서지컬을 알아보는 거고요. 글로벌 로봇 수술 대표 기업이고요. 이 기계가 한 대당 200에서 250만 불을 합니다. 굉장히 비싼 기계예요. 그래서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되고요. 각 가정에서는 살 수 없어요. 예. 그렇죠. 농담이에요. 죄송해요. 예. 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최초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네. 복강경 수술에 활용되는 최소 침습 수술. 그러니까 최대한 구멍을 적게 뚫어서 네. 예, 흉터를 적게 남기고 부작용을 적게 남기는 그런 로봇인 다빈치라는 브랜드의 이름을 개발을 했고요. 네. 95년에 설립을 했고 2000년에 FDA 승인을 받아서 현재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모델까지 발전을 했고 현재 약 70여 개 나라 제가 IR 자료 들어갔더니 2020년 애뉴얼 레포트 기준으로는 67개국에 현재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약 6천여 대가 다빈치가 전 세계에 판매가 돼서 설치가 돼서 사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점유율이 무려 80%가 넘습니다. 로봇 수술 점유율에서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IR 자료에서 이런 걸 또 강조를 하더라고요. 25.4초마다 동사의 로봇을 통해서 수술이 진행되고 있답니다. 현재 이 순간에도. 그래서 이런 걸 강조를 했고 중요한 게 이제 이 제품을 한 대에 200만 불이나 250만 불 받고 판매를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합니다. 이 한 대를 팔면 이 로봇 끝에 있는 이 팔들이나 메스 이런 것들을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고 그게 회사에서는 10회 정도 사용한 후에는 무조건 부품을 교체하세요. 10번 수술하면은 무조건 바꿔줘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럼 이게 좀 비싼가요? 이 집게나 뭐 이런 거 좀. 그 정확한 그 하나하나의 단가까지 몇천 원 제가 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부품 비용이 전체 매출에 이 흔히 말하는 이런 것 돌아가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18%에서 20% 정도나 차지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팔면 소모품 매출이 전체에서 거의 20% 정도를 다시 벌게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그러네요. 그런 느낌이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주가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많이 올라왔네. 2020년 올 봄 이후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간 걸 보실 수가 빨간색이지 있어요.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네. 이 전부터 쭉 봤을 때 누적 수익률이 지금 377%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은 걸까요? 뭐 당연히 매출 추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매출 상승과 함께 주식이 많이 올라왔었었고요. 그래서 S&P 500이나 경쟁 업체인 메드트로닉이나 뭐 존슨앤존슨이나 이런 기업들 대비 훨씬 많이 아웃퍼폼을 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체 수술 점유율에서는 50%인데 로봇 수술 분야에서만 놓고 봤을 때 80%의 점유율이에요. 그냥 다 잡고 있네요, 시장이. 그러니까 굉장히 독점력이 강했었고요. 그래서 뭐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ASML이라든가 뭐 MSCI나 S&P 글로벌처럼 독점력을 가지고 그 기반으로 성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본 자료를 보니까 미국의 로봇 수술의 시장이 2028년까지 어떻게 얼마나 성장을 할까요? 라는 표를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고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뉴럴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비뇨기과 관련된 부분들, 뭐 전립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로봇 수술 비중이 평균적으로 매해 20.1%씩 성장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이제 이 로봇 수술 만드는 업체가 뭐 우리나라의 미래 컴퍼니도 있고요. 뭐 몇몇 업체들이 있다. 왜 뭐 인투이티브 서지컬만 좋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일단 현재는 시장 자체가 여기 보시다시피 마켓이 같이 커지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업체만 뭐 80%를 하고 있지만 뭐 얘네만 주도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기업은 못 커요, 이런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예전 클라우드처럼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이런 업체들이 함께 커가고 있는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수술 트렌드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인투이티브 서지컬 연간 2020년 자료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굳이 번역을 또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너럴 서저리,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내과적인 수술,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또 용어가 너무 의학 용어다 보니까 일단 배제를 했고, 여기 보이시는 이제 산부인과 관련된 부분들, 뭐 자궁 관련된 수술이라든가 난소암 수술, 이런 아주 미세하고 잘해야 되는 수술은 이 로봇 수술을 통해서 최대한 최근에 하고 있다라는 추세가 보이고 있었고, 그리고 뭐 비뇨기과라고 얘기를 했지만 남성분들의 전립선 암도 최근에 급증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수술도 동사의 수술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였고, 그리고 요게 이제 제가 잘못 썼는데 2021년 올해 나온 자료예요. 건강, 여기 보시면 2021년 6월 기준으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게 보험 관련한 그 자료에서 캡처해 오신 거죠? 맞습니다. 보험사 관련된 쪽에서 제가 캡처를 해왔고, 여기 보시면 현재 전립선암이나 갑상선암에 로봇 수술을 했을 때 들어가는 수술 비용의 최저 금액이고, 여기는 최고 금액입니다. 그래서 4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한다고요? 네, 그래서 평균적인 금액이 이 정도 된다. 그래서 보면은 통증이 적고 흉터가 거의 없는 수술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구멍, 이제 좀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구멍, 몸의 구멍이나 이런 부분을 뚫는 거를 최소로 뚫어서 또는 메스로 절개를 최소화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작용도 적고 거의 완벽한 후유증이 없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립선암이나 갑상선에 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어머니한테 어제 제가 동의도 얻었습니다. 내 얘기를 해도 된다. 저희 어머니가 그 2009년에 그 신촌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갑상선암을 초기에 그때 발견을 하셨어가지고, 그때 이 로봇 수술을 막 이제 처음으로 도입하고 있을 시점에 저희 어머니가 초기에 이 로봇 수술로 갑상선 수술 받으셨었어요. 암 수술을. 그래서 빠르게 완치가 되셨었고, 다행이네요. 그때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그 이 목을 실제 절개를 메스로 해서 그래서 여기 절개를 해서 수술을 보통 하는 게 일반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절개를 하게 되면 이제 흉터가 남으니까 여성분들한테는 미용적인 부분에서 좀 안 좋았었는데, 이때 당시에 수술 비용을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다. 여기를 직접 절개해서 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수술이. 그렇죠. 그리고 이 다빈치를 통한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비가 거의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비싸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장점이 여기를 절개하는 게 아니라 겨드랑이를 최소로 절개해서 거기까지 올라가요? 네, 그래서 겨드랑이 절개법으로 그게 이제 우리나라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때 거의 최초로 개발을 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겨드랑이 절개를 통한 갑상선 수술법을 개발을 해서 오히려 이 사례가 인투이티브 서지컬에서는 너무 놀란 거예요. 어머님의 사례가 그 연대 그 수술하는 그 사례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앞전에 하셨던 그 겨드랑이 수술법을 하셨던 분들의 사례가 알려져서 인투이티브 서지컬 본사에서 놀래서 그 사례를 가지고 역으로 다른 나라들한테 교육을 한 사례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의학 기술이 널리 퍼지는 순간이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사실 우리나라 의사분들의 수혜를 굉장히 많이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게 기계가 좋아야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를 기계를 쓰는 사람이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빈치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의사분들한테 뭐 어느 정도 거부감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데 내 손으로 해도 리스크가 있는데 로봇의 손을 빌려서 했다가 만약에 환자가 사망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 초기 리스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처음에 도입되는 게 좀 약간 좀 더뎠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의사분들이 네. 워낙 뛰어난 의술과 손 감각을 갖고 계시니까 한국에서 그걸 도입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잘 되고 새로운 수술법도 막 도입을 해서 해보시고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저희 어머니가 그 수술을 초기 하셨고 네, 거의 부작용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다행이다. 완치돼서 지금도 이제 갑상선 약을 드시면서 네. 건강하게 지내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다행이었는데 그때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실손보험을 잘 들어놓으셔서 잘 들어오죠. 수술비 100% 지원을 받아서 받으셨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네. 1,000만 원의 부담스러운 수술 비용을 보험으로 받았기 때문에 와 너무 잘 됐네요. 네, 그래서 수술을 아주 잘 받으셔서 정확히 기억이 나요. 2009년에 겨울에 그때 받으셨던 네. 기억이 나는데 그때 잘 받으셔서 지금도 잘 되셨고 그래서 그때 이 기업에 대해서 저는 좀 알고 있었어요. 네. 너무 근데- 고맙죠, 네. 저는. 근데 이런 게 의사분들이 다빈치는 아시겠지만 브랜드 이름은 근데 다빈치가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만드는 거하고 접목을 시킬까? 내가 왜냐면 제가 저도 알지만 웬만한 외과 병원 가면 거의 기계가 거의 있어요. 큰 병원 가면 이 다빈치가요? 다빈치가 있는데 네. 써 있죠. 다빈치라 써 있는데 네. 그 다빈치를 쓰시면서도 이게 미국의 어떤 기업이 상장된 기업이고 해서 그 투자까지 연결될까는 약간 좀 모호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직구하지 않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어. 뭐 인터넷으로 직구하지 그게 않으시고 아닌데, 네. 중간에 네. 분명히 한국 업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글쎄요. 직구하시나요?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인투이티브 서지컬 코리아가 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상암동에도 이거를 실제 이제 시연하는 연구소가 있어서 당연히 예, 한국 법인을 통해서 아마 네. 납품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이거는 뭐 당연히 저희가 알 수 없는 네, 부분이지만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제가 이제 갑자기 저 개인적인 또 가족 얘기로 이게 넘어갔었는데 의료 정보 동의하시고 공개하신 거기 때문에 문제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동의하셔서 진짜 사실 좋은 얘기 하신 거예요. 저도 네.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네.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80% 아닙니까 점유율이? 네. 수많은 기업들이 여기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기술이다 보니까 네. 이게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높고 또 웬만한 의사분들도 조그만 침습술 찌고 네. 하는 거는 손이 떨리는 거예요. 나이 그렇죠. 드시면. 그렇기 때문에 로봇 쓰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이거 아무나 막 들어올 수 없거든요. 네. 하다 보면 이 기업이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네. 실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주가도 많이 올라갔다는 네. 거죠. 그래서 정확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말씀하신 대로 후발주자들이 들어오는데 진입 장벽은 맞아요. 의사분들이 내가 한번 손에 익숙해진 이 로봇을 가지고 사람 생명을 담보로 수술을 하는데 갑자기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다 해서 이거 한번 또 써봐서 해봐야지가 잘 안 된다는 게 예. 저는 좀 진입 장벽 메리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인투이티브 서지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은 우리 전래원 부장님이 좀 목이 메이시니까 물을 왜 안 주냐 이렇게 이미 다 챙겨드렸고요. 네, 제가 네. 이전에도 따뜻한 물을 그렇게 드시라고 잔소리했는데 오늘도 또 찬물 드셨죠? 아,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따뜻한 물 꼭 드시길 저도 그래서 바라겠고요. 따뜻한 물 먹고 좋아졌습니다. 그럼요. 네. 따뜻한 물이 네. 좋습니다. 네. 뜨거우면 안 되고 따뜻한 물. 따뜻한 인투이티브 서지컬. 네. 어떤 기업에 네. 좀 히스토리가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보니까 2005년에 진한 네. 표시를 해두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이제 한번 돌아가 보면 네. 그 회사의 애뉴얼 레포트에서 또 연역을 살펴보니까 정확하게 2005년에 네,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우리 한국 사우스 코리아 마켓에 진입을 했다라는 네. 표현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막 그 시행착오가 있었겠죠. 의사분들이 뭐 내가 로봇을 뭘 믿고 수술을 할까 막 여러 의심도 있었을 거고 그러다가 2009년에 이제 예, 저희 어머니도 거의 초기에 수술을 잘 받으셔서 그 사례가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수술법이 역으로 미국에 알려지면서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로봇 수술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보시면은요 네이버에 그냥 인투이티브 서지컬하고 뉴스만 찾아보아도 예 이렇게 제가 헤드라인만 좀 가져왔거든요. 네. 정말 우리나라 의사분들은 정말 저는 존경합니다. 예 정말 다양한 병원에서 혹시 여기 빠진 병원이 있어도 네. 그 병원에서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요. 네, 네. 몇 개만 가져와-봤습니다. 예 이렇게 로봇 수술 다양하게 몇만 회를 몇천 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정말 다양한 병원이 있어요. 뭐 서울 성모병원에서는 4세대 다빈치 SP 로봇 수술로 본격 가동했다. 뭐 성모병원 관련해서 제가 뭐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뭐 관련된 사람 아니고요. 지금 보면 기존 수술 시야보다 10배 이상 확대. 그러니까 이게 네. 잡는 것도 잡는 건데 더 자세하게 보일 수 있는 뭐 돋보기 같은 게 네. 있는 거죠. 네, 뭐 그런 것들이 다 확대가 돼서 네. 보여지고 그게 옆에 또 3D 화면으로 구현이 돼서 혈관이나 혈관의
색성 색깔도 바뀌어서 이걸 더 정확하게 볼 수 네. 있게끔 도와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아시아 최초로 이런 식으로 로봇 수술 트레이닝 센터도 우리나라에 개소를 했다. 그러니까 정말 동사는 한국에 정말 감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늘 자료에서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요런 그 끝에 있는 소모품들입니다. 예, 이렇게 찝고 절개하고 뭐 자르고 이런 것들을 요게 이제 계속 소모품이라 회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회 이상 사용하게 되면 무조건 교체를 하는 걸 그렇죠. 광고를 한다. 근데 이제 그 비용을 아끼려고 병원에서는 또 다른 이제 수리업체를 토대로 요걸 이렇게 수리도 하시고 하는 경우가 있대요. 실제.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소모 비용이 낮아지니까 얼마 전에 본사에서는 이거를 좀 품질을 더 높여서 네. 15에서 20회까지 쓸 수 있는 걸 또 역으로 제한을 해서 지금 또 쓰고 있다는 또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13년부터 전체적인 매출 늘어나는 추이인데요. 이제 이건 2020년은 애뉴얼 레포트였어가지고 21년 지금 최근께 좀 보이지는 않았는데 어쨌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핵심은 요 내용입니다. 리커링 레버뉴. 제가 예전에 MSCI나 S&P 글로벌에서도 이렇게 꾸준히 계속 들어오는 매출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드렸었는데, 예, 리커링 매출이 전체 매출의 거의 이런 식으로 많이, 그러니까 한 대 팔면 이걸 통해서 들어오는 매출에서 들어오는 레버뉴,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는 거, 소모품 비용 네, 들어올 거고요. 교육을 또 많이 해줍니다. 교육해주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새로운 수술법이 나오면 또 알려주고 그 피를 받고,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표현을 저는 여기서 쓰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게 한 대당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리스. 뭐 특정 기업을 얘기해서는 그렇지만 네. 옹진 코웨이나 이런 기업들처럼 빌려드리겠다. 뭐 매트리스도 매월 빌려드리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전체적인 판매 대수에서 운용, 이제 자동차로 치면은 렌트나 리스겠죠. 그런 비중이 2015년에 1%대였는데 이제는 전체 판매 대수의 18%까지 증가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넷플릭스와 같은 구독 모델도 동사에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애널리스트나 IR 자료 자체에서도 강조를 많이 했었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SP 모델, 싱글 포트. 그러니까 보통 기존 모델은 한 4군데 정도의 구멍을 또는 절개를 해서 들어가서 수술을 동시에 합니다. 근데 싱글 포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또 사람 몸에 구멍이나 절개를 여러 개 하면 흉터가 남으니까 하나의 구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4개나 5개의 부품이 들어가서 동시에 수술을 하는, 이걸 단일공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이게 약간 중저가로 되면서 한 대당 9억에서 10억 정도로 단가를 낮췄어요. 그래서 납품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모델의 매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걸 IR 자료에서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평균 64%씩 쭉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싱글 폴트를 가지고 12시간 수술을 실제 했던 그런 사례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때 동시에 뭐 몇 명이 들어와서 접속해서 실제 수술 시연을 봤다. 뭐 이런 걸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동시에 이제 여기 보시면 IR 자료에서 글로벌 병원들이 한 번에 7개 이상의 시스템을 이제 그 동사의 다빈치를 7대 이상을 동시에 설치해서 쓰고 있는 커스터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를 강조를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국의 또 사례를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싱글 폴트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해서 여기 한국 수술하신 분들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싱글 폴트를 가지고 400대 이상의 지금 현재 설치가 돼서 사용이 되고 있고, 멀티 폴트, 이게 이제 기존 모델입니다. 여러 개의 팔이 들어가서 동시에 수술하는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서 요번 최근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엄청 늘어났네요. 매출도 30 늘었고 영업이익도 64%가 늘었었고 소모품 비중이 2003년에 21% 정도였는데 이제 거의 56%까지 늘어났다. 그리고 수술 횟수도 늘고 있고 운용 리스트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었고, 현금성 자산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주식 분할을 한번 했었죠. 3대 1로. 그리고 연간 올해 가이던스는 이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팬데믹 때문에 영향인지 2022년에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하고 최근에 주가가 좀 밀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뭐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뭐 뒤에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경쟁사들 존슨앤존슨이 구글하고 손잡고 지금도 로봇 수술 관련된 부분을 개발하고 있고, 뭐 메드트로닉이나 스트라이커나 한국의 미래컴퍼니가 제가 여기 보시면 경쟁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미래 컴퍼니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니까. 그래서 국산화 발판을 다지고 있는데 또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가격을 조금씩 또 인하를 하더라. 그래서 고전에 좀 전망을 하고 있고 이미 익숙한 아까 장 부사장님께서 강조하신 이미 익숙한 거를 새로운 걸로 또 바꾸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게 과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또 부분이라서 리스크는 이렇게 경쟁 업체 부분도 있고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 혹시나 또 수술이 조금 덜 되게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PER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지금 거의 70배 정도에 되는 수준이라서 혹시나 향후 2022년 실적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PER이 낮아지면서 올라가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도 있을 거도 기대해보지만 일단 현재는 좀 높다는 거는 또 감안을 하셔야 될 거고 어쨌건 현재까지는 해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주목을 해보시고 같이 탐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전 부장님 따뜻한 물 반드시 마시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투이티브 서지컬 확인해봤는데 또 ETF 관련해서도 궁금하시다고 하셔서 앞서서 YHI도 말씀드렸고 저희가 월요일 시간에도 ETF 정리해둔 거 있으니까 그 영상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혜원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870년 체코 프라하 머리숱으로 고민하던 네드베드 씨는 맥주 양조장 주변 주민들의 머리칼이 유독 검고 풍성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관찰한 끝에 용기를 내 원로에게 물었죠. 어르신, 비법이 뭐죠? 아하, 이 친구 마뉴팍투라를 모르다니. 체코인의 역사를 담은 오리지널 맥주 샴푸 마뉴팍투라.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마뉴팍투라를 검색하세요. 토마토 어떻게 먹을까? 아침엔 토마토 주스, 점심엔 토마토 볶음밥, 저녁엔 토마토 샐러드?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토마토. 비타민, 식이섬유가 풍부한 토마토가 있으니까 건강 걱정 없어요. 매일매일 챙기는 건강한 습관. 오늘부터 토마토 하세요. K토마토. 인투이티브 서지컬 얘기 방금 전에 했었는데 또 우리 이모항영 교수님께서 요 책을 159페이지에 인투이티브 서지컬 관련해서 또 써두신 부분을 어떻게 이런 해안으로 갖고 오셨을까? 쓱 내미시더라고요. 관련된 내용 또 우리 미국 주식이 답이다 책에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 또 방금 속보가 들어왔다고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상원에 통과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얼마죠? 50대 49로 통과가 됐습니다. 해서 통과돼서 일단 하원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간이 동부 시간 밤 9시 아니겠습니까? 14일? 좀 있으면 15일인데 15일 마감을 한 몇 시간 앞두고 통과됐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규모가 2조 5천억 달러인데 감이 없죠? 얼마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2023년 동안 향후 2년 동안 쓸 수 있는 충분한 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약간의 조금 우려했던 부채 한도 협상은 잘 끝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속보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날씨와 속보 다 담당을 해주고 계신데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교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교수님 오늘 차려입으신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오늘 스튜디오에서 마지막으로 올해 마지막인가요? 올해 마지막 갑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에 들어가시죠.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바로 화상으로 또 좋은 화질로 여러분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또 무슨 얘기하시려고 정장을 입으신 그게 아니라 마음가짐 항상 마음가짐을 조심스럽게 다니고 있고 겸손한 마음을 살고 있는데 겸손하기가 약간 오늘 좀 거시기합니다. 왜냐하면 뭐 주가 올라간 것도 있고 오늘 대부분 떨어졌잖아요. 근데 제가 전행 부장님이란 분을 제가 뵌 적이 여기 방송국에 와서 처음 뵀잖아요. 그렇죠. 부사장님한테 말씀만 들었는데 참 좋은 친구입니다. 좀 대단한 친구고 항상 지난번에도 한번 블랙락을 얘기하셨는데 오늘 또 159페이지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뭐 책에 관한 얘기는 뭐 다들 아시니까. 근데 미국 주식의 답이다가 저희가 2016년에 첫 책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4번을 썼습니다. 4번. 개정판이 4번이 나왔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주식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빈치입니다. 다빈치. 인투이티브 서지컬에 되겠고 그 이후에 2번이 주식이 스플릿 됐고요. 늘 앞서 포인트 다 잡으셨는데 하나만 더 강조드리면 물건 한번 이제 팔 수 있잖아요. 설치하면 그 다음에
근데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계속 자주 합니다. 조금 개선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애플이나 이런 거 같이 OTA 하면 뭐 좋죠. 네. 그렇지만 뭔가 하나 틀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수십억 달러, 수백억인데. 그걸 사람들이 다 와서 해줍니다. 그리고 소모품 같은 거 해갖고 이게 서비스 매출이 엄청나요, 이 회사가. 그렇죠. 네, 그리고 국내에도 있고 경쟁자들 아픔 많이 있고 딱 2년에 한 번 정도 이 회사 주가가 흔들거립니다. 왜냐하면 경쟁사가 나온다는 경쟁사. 얘기예요. FDA에서 허가 나온다 얘기하는데 잘 안 되고 허가 나더라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사장님? 웬만한 거 너 확인했냐? 원장님도 계시고 이사회 회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너 그거 확인됐어? 진짜 좋아? 너 책임질 수 있어? 그러면 인정받은 걸 하죠. 다들 익숙한 거. 그래서 인티그레이티브 서지컬이 무서운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주가는 제가 뭐 단기적으로 모르겠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시장 이야기를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나스닥은 사실 2%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중에. 하락폭이 상당 부분이 많이 했다는 것에 일단 방점이 찍혀 있겠고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어제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FOMC 회의 앞둔 시점, 딱 내일 새벽 4시에 발표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뭔가 좀 경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차익 및 경계 매물, 그리고 뭔가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있을 것이 되겠고요. 이제 WHO에서 오미크론의 소위 확산 속도는 엄청 빠르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물론 한편에선 파이자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경구용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는 걸 최종 확인했기 때문에 오늘 파이자 같은 거 많이 올라갔지만 대부분 이런 부담스러운 것이 있겠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이제 잠시 전에 타결됐다라고 저도 여기 와서 속보 들었지만 결국은 부채 한도에 대한 것도 뭐 약간은 미쳤다고 보겠고요. 역시 가장 큰 거는 일단 경계 매물 정도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가파르게 올라온 생산자 물가지수 부분은 저희가 앞서서 확인을 했는데 이게 정말 각도가 너무 그렇죠. 무섭죠. 가팔라요. 2010년 11월 이후 최고니까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사실 이건 다 들으셨을 텐데요. 사실 이거보다 오늘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CNBC에서도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린 이건 패드워치에서 하는 패드워치 툴이 아닙니다. 이건요. 그러니까 연준 멤버가 하는 것이 아니라 CNBC가 매달 아니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조사를 합니다.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데 이게 연준 멤버가 아니라 월가에 있는 경제학자, 이코노미스트라고 하죠. 투자 전략가, 그리고 실제 자금 운용 담당자들을 전문 분야 31명한테 다양한 걸 이슈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찍은 CNBC판 패드워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아래쪽 있죠. 아래쪽 노란색으로 나와요. 이 문제가 지금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2022년 말의 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0.에서 0.25잖아요. 네. 근데 이 0.7이라는 건 0.2에서 3번 정도 올라간다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두세 번. 그리고 1.47은 내년 겁니다. 후년입니다. 후년에 타겟 레이스니까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난 11월 20만 하더라도 0.2에서 그러니까 두 차례 정도,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올릴 거라고 봤는데 이게 한 단계가 뛰어넘었잖아요. 불과 한 달 만에. 그래서 이게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만 보더라도 내년까지 금리 3번, 후년에 또 금리 3번 정도를 월가의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라는 정도라고 일단 이 그림에 해석이 되겠습니다. 패드 워치툴이랑 거의 똑같은 그림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CNBC에서 조사한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내일 이제 공식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크죠. 기존에 150억 달러씩 줄인 거를 300억 달러씩 줄이면 내년 3월에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종료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바로 금리 인상이 들어가면 내년 6월 정도에 첫 금리 인상. 그러니까 내년에 2번 내지 3번, 1번 내지 2번에서 2번 내지 3번, 그리고 후년에 또 2번 내지 3번 이 정도로 옮기는 것이 월가의 시각이 되겠고 이것이 오롯이 시장에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시장에 반영되면 뭐 특징들을 사실 볼 것도 없습니다. 머릿속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금리가 올라가면 좋아지는 것은 은행주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지금도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약간 부담이 되는 건 어디겠습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를 사실 이렇게 0.1 초저금 내서 조금 올라가는 건 우리가 설명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과감하게 5에서 10%까지 올라갔다라고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제가 항상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5에서 10%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거겠죠. 지금 적자 회사. 적자인 회사인데다가 단기적인 적자가 아니라 앞으로 큰 꿈과 희망을 꾼 큰 성장을 보고 있는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꿈과 희망을 준 기업들은 계속 돈을 쉽게 해서 차입을 해야 되잖아요. 차입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증자를 통해서 돈을 파이낸싱을 해야 된다면 펀딩을 하거나 파이낸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부담이 있는 거죠. 펀딩만 하면 괜찮은데 그런 주주 가치에 희석되는 문제가 있고 결국 파이낸싱 하면 이자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담이 되겠고 그런 것들이 성장이니까 또 하나가 밸류에이션은 땡기는 주가의
주가를 설명하는 가장 기본은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하는 거거든요. 약간 어려운 얘기. 아침부터 죄송하지만 현재 가치로 넷 프레젠트 밸류를 갖고 오는 거거든요. 주가의 흐름은. 근데 그게 보면 금리가 올라가면 할인율이 높아지죠. 할인이 높아지면 주가에 대한 부담이 생기죠. 그러니까 항상 적자 회사나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지만.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럼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왜 떨어졌냐? 이유가 없죠. 사실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많은 기술주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그 정도로 일단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그거를 제가 정리한 게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좋은지를 또 CNBC에서는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여러분 참고적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접근하시고 여러분들이 핀비즈나 야후나 이런 거 통계 갖고 여러분들 다운받으시면 조금 경험이 있으시면 이거 다 하실 수 있어요. 이거 역시 지난주 금요일날 토요일날 강의에 그걸 응용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요. 첫 금리 인상 전에요. 다시 한번 정리됩니다. 12개월 동안 약 12% 올라간 것이 과거 4차례의 금리 인상 시기의 특징입니다. 네. 통계예요. 통계. 특히 2004년부터 2015년에 첫 금리 인상 이후 첫 5개월 동안에 지수는 6.2%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아주 초저금 내서 올라갈 때는 여전히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요. 과거의 경험이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어떤 주식을 CNBC가 또 뽑아냈는지 이건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첫 6개월 동안 최소 10%가 올라간 주식입니다. 그 당시에 강했던 주식 업체 소팅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그 중에서 60% 이상 애널리스트 매수견.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좋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회사가 이상해져 갖고 투자 의견이 중립이나 매도 의견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는 매수견을 갖고 있는 것을 첫 번째 또 검색, 두 번째로 검색기로 돌리고요. 네. 세 번째는 매수견은 매수견인데 목표 주가가의 차이가 별로 없어. 이것도 뺍니다. 그러면 목표 주가까지의 괴리율이 10% 이상 남은 것들을 또 뽑아냈어요. 그러니까 10대 개 뽑아냈습니다. 이 친구들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여기서 특히 미국 주식을 꾸준히 하셨던 분, 미주미 함께 하셨던 분들 아니면 글로벌 라이브스의 시간에 밤에 해서 거의 1년 넘으셨죠. 부사장님. 1년 반 됐습니다. 어휴, 고생하셨네요. 1년 반 동안. 늙으셨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부사장님 말씀을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은 애널리스트 의견이 중요하다는 걸 충분히 이해를 되시지만 이게 미국 주식 처음 하신 분은 저걸 어떻게 믿냐라고 벌써 바로 반응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싫어요 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 안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를 이걸 믿지 않으시면 되는데 이건 통계일 뿐인데요. 이겁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한 8개, 9개를 뽑아냈는데요. 프리포트 맥모란 그 엔비디아가 또 들어갑니다. 이상하게요. FMC가 들어가고요. 제이콥스 엔지니어링, 글로벌 페이먼트, 퀀타 서비스, 데본 에너지 이런 게 들어가고요. 여러분 이런 캡처만 뜨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2015년에 6개월 동안 이렇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65% 올라가고 엔비디아도 뭐 이거 됐건 이렇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2004년에도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가 되겠고요. 여기 세 번째 칼럼은 이들 기업이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의 몇 %가 매수견을 갖고 있냐는 거가 되겠고요. 요거가 흥미롭죠. 목표 주가까지의 괴리율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인데 저는 이제 이 중에서 10개 중에 한 6개 정도 알고 4개는 잘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엔비디아 같은 다니까 말씀드릴 필요 없어 보이고요. 제가 관심 있는 것들 제가 좀 아는 걸 여기서 두 가지만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글로벌 페이먼트입니다. 왜 이렇게 어렵겠죠? 페이먼트 시장은 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이게 보면 스퀘어부터 비자부터 다 떨어지고 이게 더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이거는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계속해서 좀 소극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졌는데 여하튼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게 과거의 사례였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하나는 이제 대본 에너지 같은 거는 대본에서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던 거죠. 아마 이 방송 보신 분 중에서도 대본 에너지 주주가 몇 분이라도 계실 텐데 대본 에너지 같은 거가 여튼 분류되고 있다라는 점 먼저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 흥미롭네요. 네. 엔비디아 흥미롭습니다. 엔비디아는 저는 왜 뽑혔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의 상황과는 별로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네. 통계니까. 통계니까요. 저희가 이제 받아들여야죠. 네네. 끝나고 싸우시고요. 네. 다른 종목들 이야기하자면 또 기술주들이 좀 하락했는데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또 걱정할 부분이 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좀 떨어졌고요. 애플, 테슬라 같은 건 대부분 하락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오늘 떨어졌어요. 0.5% 떨어졌으나 BOA도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또 올려놨어요. $210인데요. 이들이 약간 차이만 말씀드리면 AR, VR 그 기기 있지 않습니까? 네. 구글이요. 구글이라고 그러죠. 그거가 내년 상반기가 아니라 내년 하반기 아니면 후년 상반기. 점점 밀리네요. 모르죠. 이거 시각의 차이니까. 어떤 것은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고. 근데 이들은 하여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내년 하반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테슬라가 오늘 좀 떨어졌는데 테슬라는 이제 뭐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했다고 볼 수 있지만 테슬라는 오늘도 주식을 팔았고 일론 머스크가 파는 거 알려졌고 연말까지는 더 팔릴 거로 알려져 있고요. 포드도 뭐 같이 떨어졌죠. 인간 다음이죠. 근데 사실 포드가 떨어진 거를 굳이 얘기하는 사람은 도요다가 무슨 3,500 투자한다는데 350억 달러가 투자한다는데 투자 안 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떨어진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자, 이 가운데 이 주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런 거 진짜 애플도 좀 좋아하시고 또 금융주를 좋아하시고 금융주 없는데 금융주를 갖고 왜냐하면 부사장님이나 제가 이제 금융주가 좋다고 말씀드리고 특히 내년 금융주를 좀 꼭 갖고 가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네. 또 필수 소비재 요즘도 코카콜라 이런 거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P&G 잘 나가고 그러는데 거기다 이제 배당 같은 경우는 배당 주식을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 맞아. 배당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왜 해당되는 기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교수님께서 저한테 네. 맨 처음 네. 2017년 정도에 네. 제가 미국 주식 하고 싶은데 뭘 살까요? 라고 했을 때 이 종목 얘기하셨어요. 대한민국의 책이 네. 저희가 쓸 때 70 몇 권이 있었고 처음 책 이 분에 관해서 책 쓸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이런데 네. 교보문고에서 워런 버핏이라고 치면 120권 정도 납니다. 대한민국. 네. 엄청 책이 많아요. 그만큼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자가 하시는 바로 벅시에스웨이가 네. 오늘 사상체육관을 갔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 그냥 뇌피셜로 말씀드리면 벅시에스웨이 한 주는 사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특히 주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떨어질 때 기억하시면 꼭 하나 기억하실 게 올해요. 벅시에스웨이가 가장 많이 산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이 산 주식이 뭐냐면 자사주를 샀어요. 자사주를 이 260, 270달러에 계속 샀기 때문에 이 가격 위에서 살지는 모르죠. 우리 장난으로 썼으나 이 언저리 주식 가격이면 계속 더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판이 있는 주식이다. 라고 보고 있고 애플 금융주 있어 보이면 물론 소속은 이제 금융주고 사실 애플과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코카콜라 하면 70%예요. 이 주식의 비중이. 맞죠? 부자님?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벅시에스웨이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강의를 일요일 미국 서부 시간이다 이번에 네. 오후 9시까지 공개해 놓을 테니까 혹시 못 보시면 왜냐하면 이게 배당이 아니더라도 하나만 보셔도 남는 게 핀비즈 있죠. 네. 사당 검색하고 그럴 때 핀비즈 강의를 또 즉석에서 많이 해주셨어요. 네, 핀비즈를 활용하고 그래서 그거라도 보시면 배당에 전혀 관심 없는 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어저께 약속을 지켰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캐나다 잘 다녀오시고 내일 네. 잘 출국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네. 화상으로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댓글창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뭐 제가 남편도 있고 남친도 있고 애도 있다고 그게 무슨 상황이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상황이네. 그런 허위 정보 유포하지 마시고 채팅창에서는 좀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하락했다고 오늘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잠시 후 3분 뒤에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